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윤창호법 그리고 민식이법, 교통법규 개정 이후에 대구 경북은 얼마나 달라지고 있을까요? 실상은 상과가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대구 경북 교통 실태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와서 경한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권기창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 여파에도 무법자는 여전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예, 민식이법, 윤창호법 시행 이후 또 올 한해 뜨거운 이슈 하나 내겠습니까? 이 대구 경북의 교통 안전 의식이 얼마나 좀 달라졌는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시청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민식이법은 그야말로 이제 그 학교 이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을 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죠. 그러니까 어린이 안전 사고를 줄이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률이고, 이제 윤창호법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젊은 청년이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음주 차량에 의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사망을 한. 다시는 이러한 음주운전을 좀 근절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이제 소위 윤창호법이죠. 근데 이 두 법이 이미 시행이 됐는데 우리 앵커께서 잠시 얘기했듯이 큰 변화가 없는. 뭐 지난 5월의 경우에는 70대 할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40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척사를 한, 사망을 한 이런 사건들 등등이 여전히 많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구역에서의 또 이 적발 건수, 뭐 과속이 됐든 뭐 이 신호 위반이 됐든 이런 건수도 뭐 60만 건에 이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지역으로 보면은 어린이 안전사고, 그러니까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 세 개의 시설이 어린이 안전시설 핵심 구역이거든요. 여기에서 사고가 일어난 상위 순번 전국의 5위 안에 대구가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심각한 5위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요? 그렇죠. 예, 지금 가장 사고 많은 곳이 대구는 이제 대구 수창초등학교 앞. 그 일대가 사실 복잡하긴 해요.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그 옛날에 이제 전매청 있던 자리 그 뒤에거든요. 여기가 사고가 이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위 5군데 중에 3개가 대구인데 나머지 2개가 달성군에 있는 매곡초등학교 삼거리, 그리고 또 이 강림초등학교 앞 이곳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경종을 좀 울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문제입니다. 이 스쿨존 얘기는 잠시 뒤에 한번 해보고요. 음주운전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좀 음주 단속이 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적발 건수가 어떻게 되죠? 예, 경찰청이 지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 7월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만 2,360건으로 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4건이나 증가를 했어요. 또 같은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 건수를 또 살펴보면은 1,558건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45.6%나 늘어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할 동안은 8월에는 잠시 음주운전 건수가 1만 188건으로 지난해보다 6% 감소했지만은 음주 사고 건수는 오히려 1,337건으로 지난해보다 33건이 증가를 해버렸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지금. 그리고 윤창호법 시행 직후에 감소하던 음주 운전 추세가 또다시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 경북본부가 지난해 하반기 대구 지역에서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을 해봤는데 370여 건으로 같은 해 상반기 대비해서 15.3%가 증가를 했어요. 또 특히 지난해 9월 이후 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올해도 아마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윤창호법을 만들면서 음주 처벌 수위를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음주운전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더욱이 최근에는 국립대 뭐 교원들의 음주 처벌 사례라든지 공무원의 음주운전까지 있어서 이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좀 더 모범을 보여야 될 사회의 그 중추적인 오피니언 리더들이잖아요. 좀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전국의 11개 국립대학의 자료를 받아봤더니
그 최근에 89건의 음주 사고, 음주로 인한 사건, 교원들이죠. 뭐 교수, 조교 포함돼서. 그런데 실제로 중징계를 받은 건 뭐 겨우 14건 정도고, 또 실제로 아주 그 심각한 그 음주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징계로 지나가는 뭐 주의, 감봉, 견책 정도로 지나고 실제로 해임된 교원 그야말로 학교에서 이제 어쨌든 나가라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해임 겨우 한 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이 대학 국립대학 뭐 사립대학도 같지만은 이제 그 대학 안에 이제 교수도 이제 교수의 이제 소위 직급이 있잖아요. 조교수, 부교수, 뭐 정교수도 있고 그다음 조교들이 있는데 이런 이 교수들은 이 징계 비율이 12.6%밖에 되지 않고 조교들은 오히려 30% 가까이 징계를 받는.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은 좀 봐주고 조교들은 뭐 힘이 약하니까 그냥 뭐 원리 원칙대로 적용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뭐 그야말로 유전 무전 유죄 얘기하듯이 교수나 직급이 높은 사람은 처벌 좀 덜 받고 힘없는 조교들은 원리 원칙대로 규정 적용받아서 중징계를 받는 이런 이 문제가 있어 왔고 또 대학별로도 보면 이제 국립대학 여러 개 중에서 대학별로 보면 우리 지역의 경북대학 경우에는 강원대학과 전북대학 다음으로 3위입니다. 이것도 참 그런 불명예스럽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경상북도의 그 경찰청 경북경찰청 자료를 통해 보면 이제 일반 공무원들의 이 음주 사고 그 음주로 인해서 이제 적발이 된 비율 뭐 이 숫자도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이게 지금 이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오히려 더 한 10% 정도 늘었다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좀 부끄러운 수치인데 실제로 이제 적발 건수를 보면 뭐 포항, 경주, 영주시가 각각 6건.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군 다리로 가서 뭐 청송군의 경우는 5건. 청송군 뭐 크지도 않은 지역에 5건이나 이게 발생했다는 건 대단히 이거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이죠. 공직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 물론 교수님께서 의견을 덧붙여 말씀해 주셨는데 심지어 이제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라면서요? 음주운전의 문제는 뭐 온 사회 전반에 다 나타난 것 같습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 공직자와 정치권이 또 이런 문제가 난다니까 참 쓸쓸한데요. 최근에 대낮에 술을 먹고 그 운전대를 잡은 경북 영천시 한 시의원이 5월 음주운전이 판결이 났는데 집행유예 판결이 났어요. 당시 모 의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6 상태로 운전을 해서 이와 같은 판결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일이죠. 2010년도에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또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되풀이된다. 한 번 받은 사람은 다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이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의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때문인지 몰라도 음주운전에서 사고를 냈을 경우에 자부담금을 높이겠다. 뭐 이런 예고가 있었거든요. 지난달 22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죠. 네, 지난 10월 22일부터 이제 보험 약관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약관이 이제 그 금감원이 승인을 해서 이 실행에 들어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사고를 내게 되면 뭐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났거나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거나 그러면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자동차 보험을 전부 다 이제 의무 가입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는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사람을 죽게 했거나 아니면 차량을 또는 다른 어떤 물건을 파손했거나 이제 대인 또는 대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이 규정에 의한 보상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 보통 지금까지 우리가 그 보상 안에서 가입자 본인이 사고를 낸 사람이 자기 보험금 안에서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걸 소위 말해 자기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담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그 대인의 경우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이제 액수를 많이 올렸는데 이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개정되어서 시행된 이 약관을 보면 최대 1억 5천만 정도까지 본인이 부담금을 내야 돼요. 1억 5천만 원을 본인이 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될 돈 전체 중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을 대폭 올려버렸다는 거죠. 음주운전이라는 경우에는.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잘못 인사사고를 내게 되면 이제는 본인도 철창행위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폐가망신한다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그 차량에 동승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예전에는 저도 뭐 한 번 정도 뭐 있었지 않았나 네. 싶은데 그런데 요새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네, 동승자도 처벌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함께 술을 먹고 이제 처벌이 미약한 이제 네. 미성년자에게 운전을 시킨다든지 또 최근에는 인천 을왕리에서 배달 중 사망 사고를 불러온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동승자가 운전을 부추겼음에도 불구하고 부추기지 않았다고 제3자를 통해서 이제 해유를 하는 어떤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지난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경상북도 경찰청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했는데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술을 판매를 하는 거죠. 큰일 날 일이잖아요. 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한 사실도 있는데 어쨌든 동승자라든가 또는 대리기사를 부르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반드시 금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윤창호법을 이제 따르면은 음주를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기라든가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지만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는 예. 형법에 방조제를 적용해서 도로교통법 위반 방조제 혐의로 처벌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죄가 미약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방조자도 좀 처벌을 강화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면은 옆에 술을 같이 먹다가도 운전하면 하지 말아라고 또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앞으로는 방조자도 좀 처벌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어쨌든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여러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렇게 법망을 강화하더라도 근데 이제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은 꾸준히 있으니까요. 그렇죠. 좀 묘안이 없겠습니까? 제가 이쪽 분야 기계적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 제가 묘안을 내기 어렵습니다만 근래 이런 이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름하여 이제 시동 잠금 장치. 네. 아예 이제 음주를 했을 때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아예. 그러면 이제 운전을 못 하는 거죠. 음주운전을. 아,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제한적으로 예를 들면 음주 운전으로 인해서 뭐 삼진아웃이 됐다든지 아니면 예. 뭐 알코올 도수가 이제 많이 적발이 되면 곧바로 이제 취소가 되는 경우 예. 다시 운전면을 다시 재취득을 하게 되잖아요. 다시 네. 시험을 쳐서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시동 잠금 장치를 부착을 하게 하는 네. 이런 묘안이라고 묘안인데 네. 저는 이걸 이 사람들에게만이 아니고 모든 차량에 이걸 그야말로 이 상시 부착하게 하는 그것도 좀 제도적으로 또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이 변화를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기 교수님께서 스쿨존의 사고 5위가 1위부터 5위까지가 대구에서 안에 발생했다. 세 개의 예. 학교가 들어가 있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스쿨존에 아예 이제 스쿨존 지정을 안 해놓은 학교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대구 네. 경북 어린이 보호구역은 약 2,000여 곳이나 되는데요. 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미지정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아마 이거하고 아까 사고하고가 또 뭐 연관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요.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은 대구 전역의 스쿨존은 783개소에 신호등은 355개, 경고등은 35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교통신호기 추가 설치 대수는 총 22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가 4배 정도가 늘어났지만은 네. 반대로 스쿨존은 원래 폐원한 어린이집 유치원이 많아가지고 지난해 797곳에서 원래 14곳이 줄어든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미지정된 곳이 여전히 많아서 총 2683개소 가운데 18.2% 3,771개소가 미지정 상태로 확인이 되죠. 그래서 미지정률이 58.8%. 이것은 엄청난 수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스쿨존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그다음에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을 강화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정 안 되다 보니까 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는 이러한 지금 아쉬움이 있고요. 또 다만 대구는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대비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는 30건으로 비율로 따지면 0.21%, 즉 보호구역은 지정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또 사고율은 적게 된다는 거 조금은 좀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하루빨리 스쿨존을 많이 지정해서 안전사고에 만반의 대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차량 속도 제한도 제한이지만 스쿨존 내 차량 이동을 줄이는 뭐 예를 들면 스쿨존 내 주차장을 아예 폐쇄해버리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그 지난해에 행정안전부가 예. 전국의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불법 노상 주차장 예.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네. 281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29개를 작년 그러니까 2019년 연말까지 전부 없애고 폐쇄하고 예. 그리고 올해 2020년 올해 연말까지 남은 152개를 폐쇄하겠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선포를 했고 실제로 나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폐쇄 진행률이 조금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우리 지역은 네. 좀 낮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 노상 주차장이 아직도 우리 대구 지역의 경우에는 곧바로 폐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시설 이 개수가 가장 많은 곳이 대구 북구입니다. 북구에 있는 이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3개 학교 주변에 있는 이 노상 주차장은 아직도 폐쇄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의 편의, 주민의 불편함도 있죠. 물론 주차장이 없어지면 주차 공간도 부족한데 특히 이제 상권의 경우에는 어쨌든 주민의 안전, 주민의 편의 그리고 이 어린이 안전 두 개 다를 좀 아우를 수 묘안들이 어떻게든 좀 나왔으면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쿨존 내 실태도 여전히 지적을 받고 있는데 스쿨존 내에 이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율이 7%라는 게 사실인가요? 예. 네. 경북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가속 단속 장비 설치율이 7%밖에 되지 않아요. 지난달 경북지방경찰청이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경북 지역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이 얼마냐면은 1,228곳이에요. 이 중에 가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90여 곳으로 7.3%가 정말 아주 작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예산 때문인가요? 이게? 예산 때문에 그래서 돈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설치 위치가 언덕지역에 좀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7%는 너무 작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스쿨존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와 같은 가속 단속 장비는 좀 더 꼼꼼하게 설치하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스쿨존에 이렇게 단속이 많아지면 이제 주변의 골목에 있는 이제 주민들의 민원도 좀 증가하기 마련인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사실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래요? 어린이 이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이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보호 구역 이 권역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뭐 식당이 됐든 뭐 밥집이든 뭐가 됐든 간에 손님들이 일단 주차를 할 데가 없고 못 하니까 잘못 주차하면 또 과태료 끊겨버리니까 10만 원이잖아요. 또 과소해 버리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님 오질 않는 거 가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들로서는 굉장히 이제 벌면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이제 특히 이제 시골의 경우에는 학교 주변에 면사무소 주변 학교 주변으로 상권이 조금 형성돼 있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그 지역에 대부분 전부 다 이제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돼서 과속 그리고 신호 위반 이걸 다 이제 딱지를 끊게 되고 지키니까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소리는 당연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도시와 농촌, 특히 대도시의 경우는요, 학교 없는 곳도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집 없는 곳, 유치원 없는 곳도 없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바쁘게 영업하는 분들은 빨리 가야 되는데 거북이 걸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출퇴근시간 더 밀리고 교통정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는 등하원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또 초등학교 경우는 등하교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대에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좀 이 단속을 좀 안 하는 뭔가에 저는 좀 다른 묘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교통 실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